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 중 하나, 블랙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시공간을 무한대로 휘게 만듭니다. 블랙홀의 중력에 사로잡혀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다면 그 어떤 물질도, 심지어는 빛조차도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죠. 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인류는 평생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 특이점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시는 밖으로 못 나오니까 그 어떤 정보도 블랙홀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기한 천체 블랙홀에 대해서 회의적인 과학자들은 과거에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블랙홀은 이론적으로나 존재하는 천체입니다.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저도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10일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즉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은 인류 최초로 블랙홀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48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그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죠.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 지름은 무려 380억 킬로미터. 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만 해도 진짜 너무 커가지고 우리 태양계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하죠.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죠. 또 EHT는 세계 최초로 블랙홀을 촬영한 지 대략 3년 만인 2022년 5월 10일 우리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블랙홀도 촬영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류는 블랙홀을 2번이나 관측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블랙홀은 어두워서 절대 못 본다더니 도대체 우리 인류는 블랙홀을 어떻게 2번이나 관측해낸 걸까? 자, 이번 영상은 국립과천과학관의 도서 2023 미래과학 트렌드의 내용을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블랙홀의 실체를 단 한 번도 육안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블랙홀은 직접적인 관측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블랙홀의 중력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블랙홀의 중력은 빛조차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잖아요. 보인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어떤 물질에 빛이 닿은 다음에 그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까지 도달해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홀이 모든 빛을 빨아들인다면 당연히 우리는 블랙홀을 볼 수가 없겠죠. 반사되는 빛이 전혀 없으니까요. 자, 그래도 블랙홀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블랙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변에 빛이 전혀 없는 블랙홀이 있고요. 또 어떤 블랙홀은 주변의 빛을 마구마구 휘감고 있어요. 이런 블랙홀이라면은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는 빛을 활용해서 관측을 하는 거죠. 이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빛과 물질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뱅뱅뱅 돌고 있어요. 이 빛들은 블랙홀 주위를 휘감고 왜곡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 빛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비추게 돼요. 이 빛과 그림자를 관측하면 블랙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블랙홀을 실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고층 빌딩 같은 데 올라가서 뭘 보려고 해도 조금만 안개 끼거나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로 뿌연 날에는 뭘 보려고 해도 멀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M87 은하는 우리 집에서 길 건너편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무려 548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빛이 지구까지 오는 동안 빛이 우주 물질이나 가스 때문에 산란되고 교란되고 흐려져요. 또 그리고 지구 대기의 영향도 있죠. 구름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빛이 산란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M87 은하를, 그것도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본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실상 관측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세인 와중에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보시기들, 엄청나게 큰 망원경으로 빛을 많이 받아들이면 장땡 아니여?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빛이 별로 없어도 잘 볼 수 있는 거잖아. 무식하게 사이즈로 쇼부 보자는 거지. 아니, 그런데 이런 킹사이즈 망원경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망원경 하나 만들다가 무슨 국가 예산 말아먹을 일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 그런데 2001년 MIT의 셰퍼드 돌먼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 터진 망원경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지구 사이즈만한 망원경이 되는 셈이고, 이 정도면은
아주 멀리 떨어진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아이디어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재밌겠구만. 진행시켜. 실제로 진행이 됐어요. 이게 바로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에요. We set up telescopes around the Earth that can talk to each other, that can record data in tandem. We can combine these data and make it act like they were actually one telescope. The Event Horizon Telescope is an array of 8 dishes across the globe, from the South Pole to the Arizona desert to Hawaii to Chile, creating effectively an Earth-sized telescope. EHT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을 모아요. EHT의 경우에는 전 세계 6개 대륙, 8개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런데 이 망원경들이 원래는 하나의 망원경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동기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각 망원경에다가 100만 분의 1초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아주 극도로 정밀한 수소 원자 시계로 동기화시켜요. 그 다음에 8개 전파 망원경이 각자 하나의 천체를 동시에 관측하고 전파 신호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전파 망원경이 천체를 동시에 관측할 때 아주 중요한 작업을 거쳐야 돼요. 바로 VLBI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입니다. 자, 이걸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M87 블랙홀이 있고 M87의 전파 신호가 지구로 오고 있어요. 이때 전파 망원경이 하나는 왼쪽에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은 왼쪽 망원경의 전파 신호가 먼저 도달하고 오른쪽 망원경에는 전파 신호가 더 늦게 도달하겠죠. 자, 이건 당연한 이치죠. 전파로부터 전파 망원경까지 일직선으로 그어보면은 왼쪽이 더 짧고 오른쪽이 더 길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가 서로 다른 시간에 도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관측하려고 하는 천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 눈만 뜨고 뭘 보려고 하면은 거리 가늠이 잘 안 되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그 다음에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고정하고 두 개의 천체 망원경이 잡아낸 전파 신호를 합치면 EHT는 아주 또렷한 이미지를 얻게 되면서 이론적으로 지구 사이즈만한 망원경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각 망원경이 서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성능이 더 증폭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륙에 8개의 망원경을 이용한 거고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쳐요. 동기화도 다 했고 시간 오차도 다 만졌어요. 이제는 관측을 통해서 데이터를 각자 전파 망원경들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항공이나 우편 같은 걸로 상관센터로 보내고 하나로 모은 다음에 슈퍼컴퓨터로 망원경 각각의 관측 데이터를 하나로 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상의 지구 사이즈 망원경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망원경은 이론적으로 허블 우주 망원경 그리고 스바루 망원경 이런 대형 광학 망원경들보다 수십 배 이상의 높은 해상도로 천체를 관측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무려 20마이크로각초나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프랑스에서 뉴욕에 있는 신문의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진짜 대단한 성능이죠. 원리는 뭐 다 알겠는데 언제나 관측은 이론을 현실로 구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이번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역시도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모든 나라의 기상 상황이 한꺼번에 좋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거의 천운에 맡겨야 되는 거죠. 모든 나라의 기상이 한꺼번에 좋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남극에 있는 망원경이 제일 힘들었다고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남극에서 기상 상황 좋은 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남극에서 날씨 좋은 날이 며칠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망원경들이 이제 남극의 날씨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해요. When you have a single facility, it's the weather above that one telescope that has to be perfect for a night's observing. Now imagine you need perfect weather at every single site around the array. 두 번째 어려운 점으로는 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하루에만 1.5 페타바이트. 그만큼 하드디스크도 정말 많이 필요할 거고 돈도 많이 들 거고 하겠죠. 하드디스크 용량을 이제 무게로 바꿔보면은 몇 톤이나 나온다고 해요.
by far the largest amount of data per night of observing than any physics experiment in the history of science. 여기서 더 어려운 건 이 하드디스크에다가 관측 데이터를 다 담아서 슈퍼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양의 하드디스크들을 항공이나 이제 우편, 화물 특송 등등으로 진짜 다 모아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배송하다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충격을 받거나 분실되거나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찌저찌 하드디스크들을 완전히 안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다 모았다고 쳐요. 이제 이 하드디스크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이게 제대로 다 모아졌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한 달이 걸린다고 해요. When we get the data from these different telescopes, the amount of data is immense. You really have to measure every single wave, every single trough and crest of the waves as they come to the telescope. 자, 이렇게나 많은 고난 끝에 EHT는 태양 질량의 65억 배, 지름 380억 킬로미터나 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관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We worked for over a decade to expose part of the universe that was invisible to us before. And we are delighted to be able to report to you today that we have seen what we thought was unseeable. We have seen and taken a picture of a black hole. Here it is.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a black hole. We now know that a black hole that weighs 6.5 billion times what our sun does exists in the center of M87.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블랙홀의 검은 부분이 블랙홀의 그림자, 그리고 빛나는 고리 부분이 블랙홀의 중력으로 인해서 휘어진 빛이에요. 또 이 빛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온화돼서 초당 1000km의 속도로 블랙홀 주위를 회전 중이고 이 강착 원반의 크기는 대략 0.4광년이나 된다고 해요. EHT의 성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EHT는 M87 관측 완료 직후 다음 관측 대상을 정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은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EHT는 약 3년간의 관측 끝에 2022년 5월 12일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최초로 관측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완전 대박이죠? 과학자들은 이번 관측 역시 성공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해요. 2019년에 이미 블랙홀을 관측해내는데 성공했잖아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은하수 중심에 있어서 블랙홀이 가까이 있기는 해도 M87에 비해서 아주 작고 성간 먼지랑 별들은 시야 확보를 아주 어렵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얻어냈죠. 자, 이제 두 개의 블랙홀을 비교해서 봐봐요. 왼쪽이 M87 그리고 오른쪽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데요. 이 두 개의 블랙홀은 물리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블랙홀인데도 이 두 개의 사진은 꽤 닮았습니다. 먼저 둘 다 빛의 고리가 보이죠? 이 빛의 고리는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서 빛과 열이 생겨나는데 그 빛과 열이 블랙홀의 둘레를 감싼 겁니다. 또 두 사진을 잘 보면은 둘 다 가운데에 구멍이 있죠? 이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인데요. 빛조차도 강력한 중력 때문에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점이죠. 두 개의 블랙홀에서 우리는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M87의 빛의 고리가 우리 은하 블랙홀보다 더 크고 더 선명하고 더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죠. 또 M87에서 밝게 빛나는 영역은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죠. 그런데 우리 은하 블랙홀에서 밝게 빛나는 영역은 전체적으로 고릅니다. 이것은 두 블랙홀의 질량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죠. 왼쪽의 블랙홀이 오른쪽보다 1500배 무겁고 중력도 훨씬 강하죠. 그만큼 M87 중심에 있는 그림자 영역, 사건의 지평선도 훨씬 커지고 M87 블랙홀 주변을 맴도는 물질도 많아지기 때문에 빛의 고리가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 질량이 크면 그만큼 블랙홀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블랙홀 주변을 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M87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물질들이 블랙홀을 한 바퀴 도는데 열흘이나 걸린다고 해요. 반면에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물질들이 블랙홀을 도는데 고작 몇 분이면 끝난다고 하죠. 자, 이 사실은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관측하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블랙홀 주변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블랙홀 주변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면 그만큼 블랙홀의 정확한 모습을 분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자, 가령
우리가 밤에 사진을 찍는다고 해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찍을 때 그 사람이 막 움직이면 형체만 남아있잖아요. 휘날리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EHT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궁수자리 A별도 관측했습니다. EHT의 다음 목표는 과연 뭘까요? 몇몇 기사들을 보면 다음 목표로 안드로메다 중심에 있는 초대 전량 블랙홀을 꼽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랑 크기나 형태 면에서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연구 가치는 충분하죠. 하지만 현재 EHT의 관측 장비나 기술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안드로메다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보다 20배 무겁고 더 큰 건 맞지만 거리는 100배나 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EHT의 성능으로는 관측이 어려울 거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EHT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늘리고 성능도 업그레이드하는 차세대 EHT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개선된 EHT는 우주 곳곳에 숨겨진 블랙홀을 찾아내고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EHT로 촬영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별 블랙홀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2023 미래과학 트렌드라는 도서를 참고했는데요. 이 책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여러 연구자들 또 과학자분들이 함께 썼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될과학의 항성님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참고한 EHT의 블랙홀 파트도 이 항성님이 썼다고 해요. 항성님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양자 얽힘에 대해서도 썼다고 하죠. 아무래도 항성님이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뭘 써야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할지, 뭘 써야 조회수가 잘 나오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살지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제일 재밌는 파트만 이 항성님이 써놨죠. 그 밖에도 이제 다른 국립과천과학관의 여러 관계자분들이 여러 주제를 엮어가지고 같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되게 재밌는 파트가 인류 최초의 지구방어 프로젝트 다트, 루나 게이트웨이, 알츠하이머, 차세대 태양전지, 핵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산업도 있죠. 자, 이 모든 주제들은 예정된 과학기술의 변화, 그 흐름을 한 발 앞서서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기초과학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서 이 책을 써냈다고 해요. 이 책 한 권으로 2023년에는 어떤 과학 이슈가 핵심이 되고 또 어떤 산업이 중요하게 다뤄질지 우리 부엉이들도 2023년 새해 초부터 미리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